와, 모처럼 오늘 장중 고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베팅할 수 있을까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어떤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종목은 전부 다 매수입니다. 아무래도 네. 뭐 장이 좀 좋아질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인데,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 화장품 업계가 지금 최근에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죠. 대중국 판매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글로벌 우리 K-뷰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를 제가 이제 선정한 것은 ODM에 있어서의 이런 강자,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업계들의 이 현황을 보게 된다라면 자신들의 브랜드를 내세워서 하는 것들이 경쟁이 상당히 심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야 자신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피부에 맞춰서 화장품을 쓰시지만, 남성분들은 화장품을 사러 가면 멘붕에 빠집니다. 브랜드가 워낙 많고요.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하다못해 남성들 저 같은 경우는 로션 하나 사러 가서도 정말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브랜드의 다양성 뒤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ODM 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A사 제품을 살지 B사 제품을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ODM 업체는 A사 제품을 사던 B사 제품을 사던 매출은 오히려 ODM 업체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북경콜마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현재 지금 ODM에 대한 활발한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미 요소. 근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감정에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한국콜마는 그게 감춰져 있는 상황이죠. 중국 로컬 업체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앞으로 전 세계가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면 한국콜마의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화장품 주식들이 이제 슬슬 많이 나오네요. 중국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네. 오히려 그것들을 많이들 오히려 기회로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타겟이 되는 메이커 업체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 뒤에 숨어 있는 ODM 업체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도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3% 오른 43,650원인데 목표가 얼마로 설정하십니까?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베팅의 순간은 한국콜마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SK 스퀘어를 베팅하겠습니다. 예, SK 스퀘어 같은 경우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통신회사들도 좀 움직임이 좋아요.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통신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맞아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비통신 부분들이죠. SK텔레콤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가려졌었던 SK텔레콤에 가려졌었던 이제 각 사업 부분들이 지금 이제 SK그룹의 또 하나의 특징이 각 사업 부분들을 이제 독립 회사로 꾸리면서 IPO를 추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SK 스퀘어에 있었던 그 사업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물론 SK그룹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서 각 사업 부분들을 기업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카오그룹과 SK그룹이 지금 기업 공개에 서로 쌍두마차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좀 보는 것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꾸려가다 보면 나름대로 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SK텔레콤 사장이 각 사업부를 이끌다가 이제 SK텔레콤 사장이 계시고 SK 스퀘어 사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또 SK 스퀘어의 실적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공과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의 투자 회사인 SK 스퀘어는 기대보다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예. 각 사업 부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도 조금 그동안 주가 움직임이 좀 부진했고요. 그렇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 지금은 이제 너무 단기적인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여전합니다. 네. 주식시장이 미국의 금리에 관한 것들이 우리 시장이 과연 호재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를 좀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가는 3.9% 오른 53,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것이
가시기를 예. 바랍니다.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세요?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SK 스퀘어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배팅의 순간은 LG이노텍이. LG이노텍입니다. 뭐 LG이노텍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테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뭘로 할까? 그러니까 이제 할 때 보석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들은 뭐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은 좋죠. 근데 우상향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이제 테마성 관련주들이 뭐 많죠. 그렇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끌고 가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우리가 LG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저도 지금 휴대폰에 카메라가 3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벌써 옛날 거보다는 이제 3배가 늘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뭐 카메라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분들 트럭들이나 버스들 보면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카메라로 하고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런 것들을 하는 장착이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벌써 우리가 이제 뭐 대중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밀릴 때 흔들리실 게 아니라 밀릴 때마다 꾸준히 매수하는 지금 모습들.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십니다만 저걸 주봉으로 바꿔놓는다면 일봉으로 바꿔놓는다면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주봉이나 월봉에서 저런 차트들을 본다면 당연히 저런 차트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그렇다면 주봉이랑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건 모아가는 차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모양이길래 이게 모아가는 지금 제가 차트인 건가요? 차트를 띄워놓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네. 뭐 주봉 차트를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주봉 차트를 한번 띄워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윌리엄 오닐의 그 최고의 주식 최고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많이 보세요. 거기서 이제 오닐의 컷 모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주봉으로 딱 보면 끝에 하나 있는 게 오닐의 컷 모양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저러면 이제 지금 뭐 물론 이제 컵이 좀 작은 컵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그컵처럼 큰 컵은 아니고 작은 컵인데 주봉이라는 걸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런 모양은 무조건적인 매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머그컵은 아니면 약간 소주잔 정도? 주봉이니까 좀 그렇죠. 커피잔 정도 되는데 뭐 저 정도 된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강하게 또 매수하라고 말씀하신 종목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배팅의 순간은 덴티움이군요. 네. 덴티움은 좀 두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덴티움을 뭐 놓쳐서는 안 될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상패 위기. 결국 오스테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위기는 횡령 사고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스테 임플란트는 이번 3월 말에 나올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에 달려 있거든요. 결국 감사 보고서가 지금 이제 회계가 2천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회계가 못 잡아놨다라고 보면 지금 안진 회계법인이 그 회계법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회계사들이 이게 과연 적정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통 기업들이 회계법인한테 일을 주니까 기업이 갑이고 회계법인이 을이었기 때문에 갑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안진 회계법인이 이게 문제가 됐는데도 적정을 줬다라면 회계사들이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 다음에 회계법인들이 기업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한 3년 정도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상패 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따라서 덴티움은 제가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 게 하나의 본업에 충실하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게 된다라면 이제 상장 회사에서 독보적인 건 덴티움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를 다 감안하셔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8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지금 75,000원까지 매물이 아주 두껍게 쌓였는데 이걸 뚫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좀 날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의 어떤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새 정부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좀 늘려주겠다. 물론 아직 공약과 정책이 이제 완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그 본질적인 수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사적인 수혜라는 것은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테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다양한 뭐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들 합니다만 가장 확실하게 지금 소수의 상장 회사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건 대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덴티움에 대한 중기적인 관점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배팅의 순간 차영주 소장께서 다 굉장히 눈에 띄는 관심이 가는 종목군들을 매수의 의견을 주시면서 소개를 들었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